안 들었어요. 선생님 피 빨아먹는 기생충회사라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부산 정유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에게 학습지 한두 과목 정도 시켜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습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서민형 사교육에 속합니다. 사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간판급 학습지 회사들이 올린 연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일을 하면 경제 사정이 나아져야 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오히려 불안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진은 전 현직 학습지 교사들을 만나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의 교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취재진은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 명의 회원을 가르치는 시간은 15분 정도.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회원의 집으로 급히 서둘러 가야 합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교재 가방을 들고 총총걸음을 옮깁니다. 한 80명 정도? 이렇게 과목으로 치면은 한 160과목 정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를 누비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김 교사.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업 말고도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회원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홍보물 같은 거 좀 알리는 거 이런 거 전달을 저희가 또 하거든요. 저희 이제 급여가 늘어요. 다른 집으로 이동하면서 틈틈이 학습지 홍보 전단을 돌립니다. 네, 영업사 따로. 저희가 영업사원이죠. 주말에 마트 무진이라고 해가지고요. 마트에 어머니들 오시는데 거기 자판 펴고 이제 또 영업을 해서 회원들을 좀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막 선물이 또 특별히 많이 나가요. 그럴 때 이제 선물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내는 것도 좋은데 그 선물 비용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선물 비용도 저희가 내야죠. 늦은 시간까지 김 교사의 수업은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 장소로 향하는 그녀. 시간은 어느새 밤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저희 식사 못하죠. 밥 먹는 시간이 항상 애들이 집에 와 있는 시간이라서 네, 그 시간에는 저희 아예 밥 먹을 생각도 못해요. 그녀의 고된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실제로 학습지 교사들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1년 정도 학습지 회사에서 일해온 장모 교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 달에 한 3-4번씩 생각났어요. 근데 한 10만 원대 이 사람들이 한 6만 원씩 3, 6, 18만 원, 2만 원대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한 달에서 키우지 않아요. 생비비 입금에 대한 사항은 사람은 내가 거기에 동의 한 장 사인을 하라는 걸 종이 한 장 내밀면서 하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만둔 회원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고선 그 회비를 장 교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녀를 더욱 당혹하게 했던 건 관리자의 문자 메시지. 유령교사 아니지. 지금 이거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업 실적의 달성이 안 되면 지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둔 회원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학습지 교사는 기본급 없이 관리하는 회원의 회비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회원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높아지는 조건을 내세우는 회사. 그러나 회원이 줄어들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학습지 교사 일을 그만둔 임모 씨. 그런데 올해 3월 학습지 회사로부터 돈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임 씨가 회사를 떠난 이후 그가 관리했던 상당수의 회원이 학습지를 중단했다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금액은 무려 134만 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 그만두고 나 퇴해가 많이 발생을 했다. 퇴해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까지 나 못 믿겠다. 그러면 퇴해 나온 거에 대한 그 정확한 서류를 나한테 보내라. 퇴해도 만약 제 책임에 의해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둔 거면 제가 제 책임이지만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 뭐 학원을 가야 되거나 개인 가회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제 이유가 아닌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학습지를 그만둔 회원의 수수료까지 물게 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선생님 피 빨아먹는 기생충 회사도 아니고. 취재진은 또 다른 학습지 회사에서 일했던 전수희 씨를 만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취재진을 맞이하는 그녀. 전수희 씨는 대체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임신 8개월 때까지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을 한 몸이니까 제 혼자 몸이 상관이 없는데 몸이 애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전혀 배려를 안 해주시니까. 과중한 업무로 임신한 배가 딱딱해지는 증상을 겪었던 전수희 씨는 조산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전체 학습지 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내심 기대했었던 전수희 씨. 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회사로부터 마음의 상처만 얻었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뭐 하루 월차도 낼 수도 있고 못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프면은 엄마들은 선생님 아픈 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만 막상 자기가 이제 수업 못 받으니까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뭐 선생님 대신 나가주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안 되는 직종이죠. 지난 겨울 신종플루에 걸렸던 박모 씨도 출근을 강요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확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본인들한테 비상이죠. 그거가 이제 소문이 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학습지 선생님이 그렇게 신종플루가 걸렸다 이랬을 때 이제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으면 전부 안 한다고 하겠죠. 전염성이 높은 병에 걸렸는데도 교사와 회원의 건강은 뒷전. 회사는 실적 유지를 위해 수업을 강요했습니다. 교재를 전해주려 이제 본인이 가야 되니까 갔을 때도 길을 못 찾으니까 저보고 나와라 해서 플루 걸린 네, 그래서 이제 전 마스크 끼고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자기 한 1m 앞에서 걸어서 가르쳐주고 본인은 그렇게 떨어져서 가면서 제가 수업할 거는 바로 면대면 바로 앞에서 하는 건데 제일 충격적인 거는 안 아픈 척하고 관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상당히 학습지 업계의 성장근을 뒤에는 강행군 속에서도 임금을 착취당하면서 일한 학습지 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의 인권조차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의료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리한 업무로 인해 학습지 교사의 5%가 유산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모든 업무가 교육보다는 영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업을 해야 학습지 교사로 버틸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의 한 학습지 회사 앞. 부산 경남 지방의 학습지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집회의 목적은 부산 시민들에게 학습지 회사의 부당 영업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파도 실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홀딩, 자동 충당, 가라 회원, 부당 영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단협을 파괴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달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최민정 씨. 교육기업이라는 간판을 걸고 최민정 씨는 매달 있는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만삭의 몸이지만 집회에 꼭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당한 관행들, 선생님들을 이제 압박하는 부당한 관행들에 대해서 좀 반드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생님들도 다 고루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이곳은 학습지 교사를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유명 학습지 회사입니다. 이날은 예비 학습지 교사들의 면접과 기초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회원 관리인데 그런 것들을 좀 뭐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영업부장 관리가 더 관리는 중요해요. 한대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그게 영업이거든요. 내 얼굴이 사실 바보판이에요. 그래 엄마가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우리 집 한번 안 시키려고 하는 경우 그게 영업이에요. 면접장에서 관계자들은 영업보다 기존의 회원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만 있다고 설명할 뿐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예비 학습자 교사에게 학습지 교사의 영업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면 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대부분 혹하게 만들어요.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거든요. 논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뭐 170, 18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기본. 거기에서 제일 월급 많이 가져가면 200 넘고 많이 가져가서 300 넘고. 혹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그렇게 들어오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180, 190만 원 받았거든요. 하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 안에 제가 거짓 회원도 있는 거고 유령 회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예비 학습지 교사들에게 고소득은 물론 갖가지 포상과 혜택이 따른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50씩 벌어요? 아니 더 많이 벌지. 평균이 200이 넘는데 열심히 하면 시상이 많다. 월급 말고 시상이 많아. 금시상도 있고 뭐 해외여행 하여튼 뭐 여행권도 있고 하여튼 시상 되게 많아. 오면 잘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좀 잘하면 2개 올라가고 2씩 올라가고 시상제로 받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영업 실적에 대한 강요, 그리고 부당 영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냥 이건 영업사원이지 가르친다는 건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냥 부수적인 거. 판매를 위한 교재 판매와 어떤 그걸 일으키기 위한 가르치는 게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될 뿐이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가면은 영업 교육에 매번 나와서 그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매출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으면 그거에 가해진 압박. 취재진은 부산의 한 학습지 회사를 가봤습니다. 아침 10시경에 출근한 교사들, 수업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사무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월별 목표. 여느 영업회사와 다를 바 없는 풍경입니다. 일정 기간 얼마나 실적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영업 목표. 회원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 내용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개인별로 할당된 영업 목표 수치.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당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으로 먼저 축당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안 되도록 하는데 그 감이가 잡히거든요. 감이로고 너무 극단적이 당하기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안 그런 집이 거의 나고 산도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미리 있잖아요. 손을 쓰면 돼. 영업적인 게 아니고 그럼 관리만 잘하면 그렇지.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태가 안 나면 돼. 태이 안 나면 실적 관리 정말 하기 싫다. 자기 실적 관리. 취재진은 해당 학습지의 본사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학습지 교사들이 피해를 본 부당 영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회원관리를 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고, 뭐 강원도 같은 눈 많이 오면 회원관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홍수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회사가 책임집니다. 고충상담팀을 비롯해서 감사팀이나 그런 쪽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남아서 하나라도 좋은 제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일상화되어진다 한다고 하면요,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들이 가짜 회원을 등록하지 않고선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실제 학습지 회사의 관리자였던 조 씨는 이러한 부당 영업으로 실적을 채우는 영업 활동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월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이건 그냥 목표일 뿐이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 높은 목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달성이 안 됐을 때는 네가 잡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부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강요 아닌 강요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쟤는 늘 저렇다, 쟤는 안 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내가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옆에 동료한테 돌아갈 거잖아요. 그 몫이, 내가 안 한 몫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꾸 가중이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일정한 수준까지는 하기 싫어도 들어주는 부분이 존재하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가진 회원 한 200, 250 중에서 절반 정도가 유령 회원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밝혀지는 건 실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넣든 어떻든 간에 유지가 돼서 넘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나면 쏟아지는 게 심하게는 절반 정도까지 쏟아지는 경우도 있죠. 학습지 업계에서 부당영업은 고질적 병폐로 이어져 왔습니다. 부당영업 행위를 강요받거나 피해를 당해도 교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와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특수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학습지 교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현재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의 한 학습지 회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경은 씨. 이 회사의 학습지 교사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노동조합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크게 너네 단체는, 너네 조합은 불법 임의단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만약 10년 동안에 불법 임의단체였다면 그간에 있었던 신의 성실, 본인들이 말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게 누구인지는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의 역사가 거짓인지. 학습지 노조에 대한 탄압은 부산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날은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동원돼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천막을 지키려는 이들은 해고된 학습지 교사들. 잠시 후 여러 명의 경찰들이 이들을 끌어냅니다. 행정대상영장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끝까지 천막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 천막과 농성장의 집기들을 빼앗겼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후 3년 동안 천막을 치고 뜯기는 것이 벌써 16번째입니다. 4,500 학습지 선생님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실적에 허덕이면서 가짜 회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투쟁은 12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이유로 해고당한 학습지 교사는 전국에 12명.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싸움. 하지만 현재 교사들에게 돌아온 건
20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압류였습니다. 개인 승용차나 그리고 통장 뭐 압류나 더구나 부동산 압류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니네 일해도 계속 할래? 하면서 사실 다 손발을 묶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투쟁을 결국은 제지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 말 그대로 이제 빚쟁이가 된 건데요.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과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처음엔 사실 분노도 많고 매일 이제 이런 일들 벌어졌을 때 이제 분노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007년 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반대로 시작됐습니다. 한때 7,000명이 넘던 조합원은 탄압에 못 이겨 소수만 남은 상태입니다. 16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했던 유명자 씨도 이토록 기나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명자 씨는 삭발식에 이어 지난 4월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투쟁을 견디느라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녀의 몸은 결국 단식 21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취재진은 종합병원에서 유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단식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던 중 난소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을 얻으면서까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체협약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노조 인정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싸움까지 가는 저는 아주 단초적인 기본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2007년 교사들의 수수료와 관련한 단체 협약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교사들의 근로조건도 나빠졌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네가 계약서상에 노동자성으로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고요. 웃기는 게 이제 여기도 기존의 것들은 이제 위탁 계약서 예전 것들은 근데 여기에다가 완전 저희가 개인 사업자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 사업 계약서 그래서 사업자 니네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 용어 하나씩 넣으면서 이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회사와 교사 간의 계약을 맺었던 것에서 지금은 중간 관리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역국과 교사 간의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안만 따질 뿐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어떤 이제 다 껐습니까? 예. 투쟁을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 건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90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민법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자다.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업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직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런 다툼이 있는 판례를 통해서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일부 이제 어떤 그 한 개 회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자. 너희들은 사업자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가지고 하도급 그 무슨 그 규제하듯이 조금 부당한 그런 계약관계를 강요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데서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동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고를 해도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제한되는 해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끝내는 것처럼 되니까 법적인 보호가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엔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힘없는 학습지 교사들의 싸움이 이제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경찰들 뭐 이런 걸 동원해서 탄압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학습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나쁜 기업의 학습지를 하지 말아줄 것을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얘기하죠. 아직 기약을 알 수 없지만 유명자 씨도 다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학습지 회사는 교육기업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취재진은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습지 회사의 관리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많은 학습지 교사들이 업체의 횡포와 부당영업 강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정부가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이들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습지 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무엇보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사인 부산 다음 주에는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둘러싼 비리를 고발합니다. 오늘 시사인 부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